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 TV입니다. 명절 휴가를 이제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방송인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10월 3일 지나서 이제 4일 차에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제 찾아뵐 텐데요. 명절 어쨌든 잘 지내고 이제 무사무탈하게 여러분들이 잘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항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건강관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명절 때 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많은 음식도 여러분들이 섭취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잘 하셔서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끝으로 오늘 이렇게 이제 마지막 방송, 그러니까 명절 전 이제 마지막 방송을 찍게 되었는데요.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이야기도 있었고, 특히나 올해 들어서 작년까지는 마냥 좋은 이야기들로 항상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서 이제 부정적인 요소가 조금 나타난 가운데 새만금의 희망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정치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서 정부 예산, SOC 예산이 많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런 난리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예산을 다시 복원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국회 문턱에서 바로 잡을 수 있을지, 바로 이 부분 또한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근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라고 해서 새만금이 안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 아니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2차전지 관련된 기업 유치건만 하더라도 6조 6천억 원 이상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문재인 정부 때까지 유치된 금액의 4배 이상 어떻습니까? 더 많은 민자 유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엄청난 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물러나서 뒤로 갈 것이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떻습니까? 잼버리 파행 이후에 SOC에 대한 부분들 예산 집행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의향서가 지금 새만금 개발청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과연 또 무엇일까요? 당연히 대기업들이 투자할 때 어떤 부분들을 가장 많이 보게 될까요? 바로 SOC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무엇보다도 도로, 공항, 항만, 철도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 물류망이 구축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만금의 장점이 바로 이런 트라이포트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완성하는 이 부분들이 SOC 예산에 어떻습니까? 조금 비용을 낮춤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좀 늦어지는 게 아니냐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불확실한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주춤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기존에 투자한 기업들마저도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최근에 잼버리 파행 이후에 외국계 기업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이제 9월 추석이 끝나고 나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기업들까지도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새만금 개발청에 의하면 10조 원 이상의 투자 금액을 유치를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또 왜 그럴까요? 잼버리 파행, SOC 예산 감축. 자, 이렇다라고 하면 지금은 오히려 빠져나갈 것 같은데, 반대로 더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민간 기업의 의도는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민간 기업은 어떻습니까? 다 정부와 어떻습니까? 조율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최종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때는 무언가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결정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새만금 절대로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곳입니다. 지금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 부분들이 기회가 되어서 새만금에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허심탄회하게 그런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새만금에 대한 키워드는 지금 최근 들어서 들어오는 수많은 기업들, 과연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배터리, 2차전지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관련해서 투자진흥지구 그리고 어떻습니까? 특화단지까지 지정함으로 해서 더욱더 많은 기업들이 줄을 서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땅 때문에 새만금 산업단지 309하고 809인가요? 이 부분을 더욱더 매립 속도감을 좀 높여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마저도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미 매립되어진 새만금 부지를 어떻게 지금 용도를 변경까지 해서라도 지금 들어오는 기업들을 맞춰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 맞춤형으로 해서 토지를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지금 SOC 이 부분들이 모두 전면 보류가 됐다라는 건 아니죠. 자, 새만금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도로망인데, 동서 1, 2, 3축, 남북 1, 2, 3축, 그 중에 핵심도로라고 하는 남북 2축과 동서 2축은 완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도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도로의 완성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은 공항과 항만이 조금 늦어질지라도 이 도로망이 구축이 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투자를 일단은 그렇게까지 머뭇거리지는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만금 항만 같은 경우는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이 물류에 있어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항만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지금 항만에 대한 SOC 이 부분들은 좀 더욱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공항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시작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방 공항으로서의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새만금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수많은 기업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런 기업들로 인한 어떤 물류망, 그리고 어떻습니까? 새만금이 관광단지로서의 개발에 대한 방향성이 더욱더 커지면 커질수록 공항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수익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항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트라이포트라고 하는 공항 항만 철도는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정부도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부분들을 거론해보면서 새만금에 대한 비전, 그리고 정부가 감추고 있는 속내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만금의 정답은 배터리라고 하죠. 자, 첫 단추는 SOC, 정부의 속내는, 여러분들 사실은 수많은 기업들이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투자한 배경은 트라이포트라고 하는 공항만 철도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인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렸다, 여러분들. 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요, 여러분들 기업들이 크게 동요하지는 않는 것,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대기업들, 이런 거를 본다라고 하면 정부와 어느 정도는 접촉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에 투자를 결정한 2차전지 관련된 기업 관계자의 말인데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정부가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결정한 이후에 커진 고민이 읽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투자를 결정할 때 SOC에 대한 확실함 때문에 투자를 결정을 했는데, SOC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잼버리 이후에 지금 현재 예산안이 깎였다,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좀 불안해할 수도 있다. 이 부분들을 정부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는 기업들을 안정을 시킬 거고 안심을 시킬 수 있는 다른 카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새만금에 들어가기로 한 배터리 관련 업체는 한두 곳이 아닌데 LG화학, SK온, LS 에코프로,
LNF 등 굵직한 기업부터 재련 장비 중소기업까지 다양한데요. 총 투자 금액은 6조 6천억 원에 달하고 아직 호흡을판에 가까운 새만금이지만 2차 전지 업체의 러시가 이어지며 남은 부지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매립된 토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추가적으로 빨리 매립을 하고 1년까지 앞당겨서 매립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들 기업이 우려하는 것은 정부의 SOC 재검토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류가 아니라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다. 조금 늦추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정부가 좀 확실하게 기업들한테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새만금에서 전구체 등 주요 소재의 양산 시점이 2024년도에서 26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양산에 맞춰 고객사 납품 결정 일정을 잡아놨는데 항만, 도로 등이 그때까지 갖춰지지 않아 원료 수급 및 그리고 제품 배송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고 정부는 새로운 새만금 기본계획을 25년까지 마련한다라는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일단은 늦춰지는 듯한 느낌은 보이는 거는 맞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밀려 들어오는 새만금 2차 전지에 대한 기업들의 생각을 모르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보완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2차 전지에 관련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새만금의 엄청난 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치적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든다? 절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다른 지역까지 거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자가 쓴 내용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생각은 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계약할 때의 조건하고 지금 현재 틀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잠깐 멈칫할 수도 있지만 정부는 당연히 이 부분들을 모를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 다독이고 또 다른 대안 대책을 심어주면서 어떻습니까? 또 다른 베네핏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2차 전지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데 타이밍을 한번 뺏기면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기업들은 새만금에 2차 전지 특화 단지를 유치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정부를 신뢰하면서도 SOC 불확실성이 커지는 현실을 불안하게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부분들은 그럴 수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반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기업 중심으로 새만금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미 투자하기로 한 기업들의 의견을 당연히 청취를 할 수밖에 없고 이미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당연히 정부에서는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2차 전지 특화단지 관련 항만, 도로 등 SOC 건설 스케줄에 변화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보다 확실하게 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소 늦어질 수는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확실하게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투자자들한테 안심을 좀 시켜준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세워가면서 당연히 왜냐하면 SOC 말고도 다른 특화단지에 대한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너무 많죠. 임대료라든지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거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베네핏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SOC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에서 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새만금을 기업 친화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새만금을 꽉꽉 채워줄 기업들이 원하는 SOC 건설에 대한 확답을 미룰 이유가 절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은 지금은 정치적인 파행이 있는 듯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시 복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만금 2차 전지 밸류체인의 거점으로 재탄생시킨다면 현 정부의 치적이 되고 국내에서 찾기 힘든 넓은 부지의 바닥까지 끼고 있어 2차 전지 기업들에게 최적의 투자 장소로 급부상한 새만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20만 이상의 고용 효과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새만금의 호벌판에 여러분들 20만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 최근 들어서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들 때문에 서로 난리인데요. 새만금의 2차 전지만 성공시킨다라고 하면 20만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 엄청난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거기가 어딥니까? 바로 군산이죠. 군산에 대한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산은 지금 바닥이고 이제는 더 높은 창공을 향해서 날아갈 기회만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최고의 타이밍, 기회 타이밍, 매수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새만금TV에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